그것도 왜 썼느냐? 재미 때문에 썼죠. 재미가 있어요. 박 대통령이 과연 총 맞고 난 괜찮아라고 이야기했겠느냐? 사람이 가슴에 총을 맞고 난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총 맞은 사람한테 다 물어봤어요. 총 맞은 사람은 어떻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총이 옆구리를 스쳤는데 그 기분이 벌겋게 달군 갈풀이로 그냥 푹 찔러가지고 꺼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정신 잃어버렸다. 근데 박정희는 가슴에 총을 맞았다. 가슴에 뒤에서 피가 칼칼 흐르고 있었다. 그때 심수봉하고 신재순이라는 여자가 손수건을 갖다 내릴 여가도 없이 손바닥으로 그냥 박정희 등을 딱 막으면서 각하 괜찮습니까? 박 대통령이 난 괜찮아. 이게 마지막이었죠. 이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흥미가 하나 있었어요. 취재를 해보면 그게 맞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생존에 있었어요. 세 사람이 생존에 있습니다. 심수봉, 신재순이라는 여자, 그 다음 김계원 씨, 비서실장이. 그 세 사람의 말에 다 일치했어요. 난 괜찮다는 말은 뭐냐? 무슨 뜻이더냐? 그에 대해서 신재순과 김계원 씨의 말이 일치합니다. 박 대통령의 말은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해요. 난 괜찮아. 근데 피하라. 이 말은 안 나오고. 12.12 사건은 12.6 사건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또 5.17, 5.18 사건 이렇게 나온 거죠. 12.6이라는 큰 폭발이 있고 그것의 여진으로서 12.12, 5.17, 5.18 그런 사건이 쫙 나온 건데 저는 그때 부산에서 사회기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마 사태를 취재를 하면서 이 부마 사태로 박 정권이 끝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느낌을 현장에서 받았어요. 한 열흘 뒤에 김정일과 박정희 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부마 사태죠. 부마 사태를 현장에 와서 보고 민심이 떠났다고 판단을 했어요. 김정일은. 전쟁을 할 때 지휘관이 일선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오판을 한다고 해요. 일선에 나가서 사람 죽고 비참한 거 이런 거 보면 나중에 상황 판단을 할 때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 군대는 지휘관이 잘 일선에 안 나옵니다. 근데 미군은 달라요. 미군은 그 워크 중장처럼 아주 위험하게 막 일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김정일도 부마 사태의 현장을 본 게 저 사람의 상황을 과대평가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 뒤에 하여튼 제가 이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고 하다가 그 연속되는 여러 사건을 제가 다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책을 하나씩 썼어요. 12.6 사건, 그 다음에 12.12 사건, 정성화 장군을 이분이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아주 불우하게 살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12 사건 정성화를 말합니다. 정성화 장군은 녹취록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광주 사태는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경상도 기자로서 광주 사태를 취재한 몇 기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신문에서 청사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다 그 책을 관계되는 책을 쓰게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최근에 광주에 무슨 북한군이 뭐 일개 소대만 대대만 내려갔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제가 광주 사태를 취재했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면은 잡지 기자는 어떤 사건을 취재하면 깊게 취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긴 기사를 쓰고 책을 쓰고 하면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것. 그래서 잡지 기자가 쓴 이 기사 하나하나는 하나의 정리된 지식으로서 자기의 자산으로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쌓이게 됩니다. 근데 신문 기자가 글을 쓰면 뭐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쓰다가 다 유신돼 버리죠. 그리고 잡지 기자의 가장 좋은 점이 취재한 것이 자기의 정리된 지식 체계로서 자기 머릿속에 몸속에 하나씩 하나씩 쌓인다. 이걸 10년 20년 하면은 잡지 기자 많이 하면은 상당히 좋은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교양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재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잡지라는 매체가 신문보다도 방송보다도 인터넷보다도 그 어느 매체보다도 진지한 매체다. 진지한 매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지한 매체다.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잡지가 위기죠. 지금 월간조선, 월간중앙, 신동아 같이 이렇게 두꺼운 잡지는 세계에서 아주 드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두꺼운 잡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아틀란틱이라는 잡지 하나밖에 없어요. 아틀란틱이라는 잡지. 심층 취재를 하는 이런 잡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는 문해춘추가 있죠. 문해춘추. 그리고 일본에서도 중앙공론이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문 닫는 데가 많아지고 지금 좌파가 만드는 세카이라 세계라는 잡지 문해춘추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3대 잡지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진지한 글을 쓸 수 있다. 진지한 글. 문학적인 글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편집장을 하면서 연재소설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나는 거 보면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이 잡지가 이제는 문학에도 이 지변을 많이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글을 써가지고 특히 인쇄 매체를 통해서 흑자를 남기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기적이죠. 세계적으로 기적이죠. 세계적으로도 인쇄 매체가 흑자를 보면서 생존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다행이고 그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노력이 있고 또 그걸 사주는 한국 사람들이 아직 그 교양 있는 한국 독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지는 그 사회의 교양의 표준입니다. 교양의 표준. 지금 미국에서 그 유명한 보스턴에서 나오는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그래서 지금 인터넷 파동에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방지에 100년 이상 가는 역사를 가진 그 신문사가 문을 막 닫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두꺼운 잡지가 버티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은 이제 신문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은 뭐 욕설이 되고 이 잡지가 종합잡지가 한국어를 지켜가는 정상적인 한국어를 지켜가고 그래서 아름답게 가꾸는 그 하나의 불씨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잘 된다는 것은 우선 영업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죠. 영업적으로. 저는 잡지를 하면서 자꾸 그 한글 전용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글 전용을 해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독자들이 많아집니다 하는 그런 헛소리에 아주 질린 사람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신문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지금 한글 전용 그만두고 한자 혼용으로 가도 독자가 늘면 늘었지 절대로 줄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지성의 비극은 한국어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한국어를 파괴한 겁니다. 한국어 파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옛날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오지호라는 사람 아십니까? 오지호. 저 호남지방에 유명한 화가죠. 오지호. 광주에서 살았던
이 오지호라는 사람이 쓴 이 한글 전용에 반대하는 글이 책이 1973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이 사람이 예언적인 글을 하나 남겼어요. 저는 이게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문이 뭐냐? 바로 이게 명문이다. 예견력을 가진 글이 가장 좋은 글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거는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거를 예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국민학교 학생도 분석할 수 있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대학 교수가 제대로 모른다. 그러니까 국민학생의 과거에 대한 분석이 대학 교수의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 더 좋다. 그것은 미래 예측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건데, 이 글은 미래 예측을 잘한 글입니다. 오지호 씨의 이 국어의 문제점에 대한 그거를 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한자가 깨끗이 소멸한 다음에는 어떤 사태가 야기될 것인가? 1. 소수의 특수 지식인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언어 능력의 원시화에 의한 사고 능력의 퇴화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신 상태는 한자 수입 이전의 저급한 단계로 반영될 것이다.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이미 진행되어 있다. 2. 학술을 연구하는 자는 필리핀이나 인도처럼 순전히 유럽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은 백인화한 소수의 지식 귀족과 한글밖에 모르는 다수의 원주민 저지식족의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있을 것이다. 3. 우리 민족 문화는 황인 문명의 일환으로서 한자와 한자어를 바탕으로 생성하고 발전되어 왔다. 우리는 한자를 없앰으로써 이 강토에서 수천 년 동안 연면이 계속되어 온 우리의 고유 문화는 그 전통이 단절될 것이다. 그 불가피한 결과로서 국민의 생활 감정과 사고방식은 외형적 또 말초적인 면에서 구미화할 것이다. 4. 아시아 대륙 10억의 홍인종이 향유하고 있는 동양 문화권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함으로써 한민족은 천혜무희의 문화적 고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원하는 데는 아마 앞으로 한 수십 년, 몇백 년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것은 쓸 때 즐겁고 쓰고 난 다음에 그 글을 읽은 사람이 좋게 평가해 주면 또 기분 좋고, 그래가지고 글 쓰는 즐거움이 한 5개, 6개 이렇게 됩니다. 저는 꼽아봤어요. 취재할 때 즐겁고, 글 쓸 때 즐겁고, 그것이 활자화됐을 때 보면 더 즐겁고, 그것 때문에 월급 받으면 더 기분 좋고, 그것을 좋게 평가해 주는 사람 만나면 힘이 생기고, 5가지, 글 쓰는 데는 5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자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아직 12시간 10분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